우리나라가 낙엽이 뭐 평균 40cm, 뭐 최대로는 뭐 2m까지 쌓여서 이 말씀하신 뒷불 정리를 완벽히 하지 않으면 불길이 산할 가능성이 높다. 이 교수님 조금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낙엽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풀 같은 것들이 계속 쌓여서 적층이 되다 보면요. 네. 이런 것들이 사실 화재가 났을 때 다 가연물이 되거든요. 처음에 아까 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단순히 수목만 탄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수목 이외에도 수목에서 떨어진 낙엽이라든지 나뭇가지 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쌓여서 그대로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부분들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 가연물로서 굉장히 빠른 확산 또 그리고 굉장히 또 잘 안 꺼지는 이런 어떤 이제 장애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낙엽이 이렇게 깔려 있으면 위에서 아무리 물을 뿌려대도 소용이 없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표면에 있는 화염들은 이제 잡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안쪽으로 타고 들어가면서 불씨 형태로 아주 천천히 타는 상태.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계속 잔불 작업을 할 때 끄집어내주는 이유는 이 안에서 천천히 타다가 일정 시간이 되면 이 부분이 이제 화재가 커지면서 착화가 되는 이런 위험들을 이제 배제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미국 소방대 같은 데 늘 산불 예방 작업들을 할 때 어떤 작업들도 하냐면 미리 가서 사실 이런 수풀들을 태우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평상시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태워놓으면 산불을 했을 때 가연물들이 너무 많아서 화재가 급속하게 커지는 것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이제 작업들도 하는데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번에도 산불이 난 곳들도 보면 굉장히 험준한 지역이고 굉장히 깊은 산골이거든요. 이런 데까지 일일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기도 어렵고 또 이런 이제 태우는 작업들을 하다가 또 오히려 자체 산불에 또 위험에 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대현님, 실제로 이 불을 끄고 뒷불 처리까지 됐다 싶었는데, 현장에서 다시 살아나네? 이런 경우가 혹시 이번에 좀 많았나요? 네, 이번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과거 산불에 비춰봐도 과거 2020년에 발생한 안동 산불이 있었습니다. 네네. 안동 산불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1박 2일에서 저희가 산불 주불이 대부분 진화가 됐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 진화대원들도 내려와서 잠깐 1박 2일 동안 무박 동안 이제 산불을 진화했고 그 다음 날 내려와서 잠깐 휴식을 취하는데 네. 갑자기 불길이 되살아나면서 그렇게 산불이 1박 2일 더 확산된 일도 있었고요. 네네. 예, 이렇기 때문에 잔불 처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 저희가 설명드리지만은 우리 이대원님께서는 이번 의성 산불 현장에 직접 진화 작업에 나서셨고 나름대로 충분한 휴식을 거친 다음에 의지 있게 이번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경북 북부 또 경남 산청 특히 영남 지방 중심으로 건조특보도 계속되고 있고 안타깝게 비 소식은 잘 안 들리고 있는데 이대현님 지금 의성 현장에도 5mm 미만의 비가 왔는데 그때 이제 진화 작업 벌이실 때 이 적은 비도 도움이 됐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번에 비록 5mm의 적은 강우량이었지만 이런 적은 강우량이라고 해도 강한 습도를 동반하기 때문에 이 화세가 점점 낮춰지고 있고요. 그런 낮춰진 산불에 대해서 저희 산불 진화 헬기가 직접 물을 투하하거나 저희 산불 진화 대원들이 가서 산불 진화 작업을 한다고 하면은 조금 더 수월한 진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 교수님, 이 습도가요. 이렇게 되면은 산불이 확산하는 속도도 좀 어느 정도 누그러뜨릴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직접적으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주불이라고 하는 이제 확산이 한참 되는 과정에서 이제 소량의 비 이런 경우에 강한 화염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크게 역할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전반적인 아까 낙엽이라든지 불이 붙을 수 있는 이런 이제 가연물들의 이런 습도가 높아지는 한마디로 습기를 머금고만 있어도 이렇게 확산되는 속도들은 상당히 좀 늦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또 이제 이번 산불처럼 이렇게 날아가서 불이 붙는 비화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기 중에 습도가 높다면 이 비화되는 과정에서의 불티들이 열을 상실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착화될 가능성도 적어지고 또 이런 것들이 불꽃이 떨어졌을 때도 그 지역에 습기라든지 젖어 있는 상태라면 오히려 착화될 가능성도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비화가 상당 부분 저지가 된다라는 측면만 보더라도 산불의 확산세를 상당히 좀 지연시키는 그런 역할들은 충분히 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산불 확산 속도가 워낙에 거셌기 때문에 이 적은 비, 습도가 굉장히 도움을 준 부분이 있었다. 실질적 불을 끄는 것보다도 그런 부분에서 효용이 있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문 교수님, 이 지금 집중 진화 구역이라는 거 우리가 설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마을하고 좀 가까운 지역으로 주민 대피령도 내려진 상태로 알고 있는데 특히나 대피령이 내려진 지역은 지리산 청암봉 반대 방향으로 바람 방향이 바뀌면서 불씨가 옮겨갈 우려도 있고 그런가요?
네, 산불 현장의 가장 큰 그 어려움은 강풍과 그 강풍이 수반한 재발화인데요. 이 강풍이 그냥 한 방향으로만 가면 이 어느 정도 좀 진화 작전이 좀 수월할 텐데 네. 계곡이 깊을수록 순식간에 바람 방향이 바뀌는 이런 문제가 이제 심각합니다. 그런데 지리산 산청의 그 발화된 산청은 지리산의 동쪽이어서 예. 근데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었거든요. 남풍 서풍 계열에 그러다가 이 바람 방향이 지금 이제 북풍 계열로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지리산 남부를 향해서 지리산 본줄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데 문제는 그게 또 이 북풍 계열은 매우 건조한 강풍이다 보니 이제 이게 과연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근데 여기에 또 지형이 매우 가파르고 그렇죠. 또 이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던 그 낙엽층이 깊이 쌓여 있고 깊이 그런 불씨가 이렇게 숨어 있는 이런 문제,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이런 것들이 이제 악순환이 되고 있는 점들이 매우 우려가 되는 우리 상황입니다.